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업이죠. 에스코넥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정말 놀라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논란들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엄청난 투자 기회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밟으면 안 되는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 회사를 보면요, 진짜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뭐냐? 바로 숫자예요. 숫자만 보면 와, 이거 대단한데 싶은 회복 스토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 얼굴은 뭐냐? 연이은 대형 사고로 기업의 평판,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희망과 위험 사이에서 과연 에스코넥은 투자자에게 정말 눈부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자, 그럼 도대체 에스코넥,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우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어디서 버는지 보면 이 기업의 본질이 보이거든요. 에스코넥의 본업은 아주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매출의 70에서 80%,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바일 부품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도 핵심을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삼성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 같이 웃고 안 팔리면 같이 우는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에스코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이건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강세론의 핵심 근거들입니다. 강세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대세가 될 폴더블 폰 시장의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것도 삼성전자라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있고요. 심지어는 수소에너지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 이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논리죠. 2024년은 에스코넥에게 정말 악몽 같은 해였습니다. 6월에 자회사인 아리셀 공장에서 끔찍한 화재가 나서 23분이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2달 뒤에는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연말에는 군납전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터져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게 약세론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한마디예요.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재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그냥 도덕적으로 나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ESG 경영 때문에 거래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 조작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 수도 있죠. 게다가 잠재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까지 리스크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숫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재무제표를 파헤쳐서 진짜 진실이 뭔지 찾아보죠.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정말 재밌는데 2024년에 무려 270억 원 적자를 냈던 회사가 2025년 전망치에선 갑자기 350억 원이 넘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바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연결 제외 효과라는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 현상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속 사고치고 돈만 까먹던 골칫덩어리 자회사 아리셀을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호적에서 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셀의 어마어마한 손실이 우리 집 가계부에서 싹 사라지니까 당연히 집안 전체의 재무 상태는 좋아 보이는 거죠.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장부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전문가들이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가가 싸고 실적도 좋아 보여서 이거 괜찮은데 싶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오너 리스크와 신뢰의 문제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에스코넥에 대한 최종 투자 판단, 우리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정리해보면 강점은 명확해요. 폴더블 폰 시장의 수혜주라는 것,
그리고 수소라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근데 약점은요, 그냥 약점이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이죠.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윤리 문제,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있고 본업인 폴더블폰 사업마저 성장이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숫자는 좋아졌으나 기업의 영혼은 파괴되었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 에스코넥이 처한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투자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회계 장부상으로 깨끗해진 숫자와 어쩌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무너진 신뢰.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에스코넥의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